4억 원대에서 그 절반도 아닌 절반 그 이상으로 뚝 떨어져서 7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건물입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부터 벌써 귀가 쫑긋해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바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내권이라는 것은 생활권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게다가 이 주택은 주변의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진입로, 그리고 역까지도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직장인들이나 통근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건물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저렴한 가격대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가구 주택은 도시권, 그러니까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시설 자체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바로 앞까지 차량이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거나 이사할 때 혹은 매일매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편리한 조건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외관과 건축 정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2년 2월 2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세월의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오랜 기간 검증받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건물의 구조는 아주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슬래브 지붕으로 마감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외벽 마감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치장 벽돌 쌓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마감했다는 것은 사실 드라이비트 같은 마감재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외관의 질감이 크게 변하지 않고 건물의 품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맨 위층, 그러니까 3층 부분에는 아스팔트 싱글 재료로 덧대어 마감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준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외관의 변화를 주어 마감한 모습입니다. 창호는 깔끔한 화이트 하이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방범창이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구는 짐을 들고 드나들기에 충분한 너비로 잘 빠져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입구의 끝부분에는 작은 화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화단에는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 바로 앞쪽에는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를 하거나 화단에 물을 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공용 현관문은 깨끗한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로비폰이나 디지털 도어락 같은 별도의 보안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후에 거주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반드시 설치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비를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며 건물의 미관과 내구성을 위해 보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공용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기본적인 시설인 우편함과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계량기 중 일부가 떼어져 나간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내부 구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지나 한 계단을 오르면 바로 1층 복도가 펼쳐집니다. 1층 복도의 바닥은 자두색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약간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이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2집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3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1호로 시작해서 6호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4호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4라는 숫자 특성상 호수를 건너뛴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1층에는 총 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낮 동안 자연광이 잘 들어와 복도가 어둡지 않고 환기를 시키기에도 용이해 보였습니다. (2층의) 구조도 1층과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2집, 오른쪽으로 3집 이렇게 총 5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역시 사원은 없는 형태입니다. 연식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각 가구의 현관문 종이나 디지털 도어락 같은 시설들이 다소 옛날 스타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복도와 계단의 천장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뚜렷한 누수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물의 방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거나 혹은 꾸준히 관리가 되어 왔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 역시 1층, 2층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은 1층 5가구, 2층 5가구, 3층 5가구로 이루어져 총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 주변에는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전에 쓰던 옵션들이거나 혹은 당장 버리지 않고 임시로 쌓아둔 폐기물들인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있는 문은 창고 문입니다. 이 안에는 역시 폐기물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고 옆에 있는 문이 바로 옥상으로 가는 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공간이 디귿자 형태로 아주 넓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 넓은 옥상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바닥에 방수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옥상은 건물의 누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전문적인 방수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상에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 1개가 부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창문은 바로 옆에 있던 창고의 창문이었는데요.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올 때 물이 들어가므로 창문 보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건물에는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화재 탐지 설비,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 설비 등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요즘 많이 짓는 필로티 형식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바로 측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이 앉아있는 땅, 즉 지적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하나의 필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현재는 이 위에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은 네모 모양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본건의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215.9제곱미터이며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 65.31평 정도 됩니다. 도심 시내권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부지로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각 가구의 상세한 내부 구조는 평면도상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통해 내부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층의 면적은 118.26제곱미터로 35.774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의 면적 역시 1층과 동일하게 35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이제 이 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당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 층은 대략 35평 정도이고 여기에 5가구가 나누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5평을 5로 나누면 대략 7평 정도의 면적이 각 가구에 할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용 공간인 복도를 각 가구당 1평씩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전용 면적은 대략 6평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평 정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원룸 크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간평서에 첨부된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방마다 배치된 방향은 각각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일을 쭉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분부터 최근까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아주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말소 기준일은 2010년 7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일과 말소 기준일을 비교해보면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입신고를 한 모든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법적으로 이들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인수해야 할 보증금, 즉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건물이 위치한 주변 환경과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주변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단지, 공원 그리고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도시의 주거지역 모습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시내권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점, 다양한 음식점, 대형마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즉,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도 훌륭합니다.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218m로 걸어서 3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편이라 자가용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이 건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입니다. 건물 바로 옆 동네에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가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제일 가까운 3단지까지는 약 2.31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단지는 3.62km 거리에 있으며 1단지는 4.9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단지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잠재적인 임차 수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고속도로 IC가 여러 군데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타 지역 이동도 수월합니다. 구미 IC까지는 약 9.3km로 자차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차역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구미역까지는 약 11km로 자차 27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 매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공실이 많은 곳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 매물들이 월세로 나와 있는 상황이며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 대출까지 받아 이 건물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실이 장기화될 경우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나와 있는 월세 매물들을 낮은 가격 순으로 분석해보면 비슷한 크기와 풀옵션을 갖춘 원룸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총 15가구 중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가구는 주변 시세처럼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낮게 월세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통해 초기 공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임차인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처음에 15가구 전체를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익을 기반으로 건물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계적인 인테리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슷한 연식의 건물이라도 완전히 풀 인테리어와 풀옵션을 갖춘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8만 원 정도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 수준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가구를 최고급으로 인테리어하기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 월세가 맞추어진 가구들을 확보해 놓고 이 월세 수익을 활용하여 한 가구씩 천천히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옵션의 정도나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다가구 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31입니다. 감정가는 4억 3,984만 6,8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7,392만 4천원이며 한 번 미납된 적이 있어서 보증금은 10%가 아닌 20%로 1,478만 4,8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65.31평이며 건물 평수는 107.32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2년 2월 2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4억 원대였던 가격이 지금은 그 절반 이상, 즉 7천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으니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미 확인했듯이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법적인 인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조건 또한 훌륭합니다. 건물이 시내권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하며 인근의 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다가구 주택은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와 물어줄 돈이 없는 안전한 권리 관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주변 원룸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실 위험이라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